70세는 인생의 결정적 분기점.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는 아무 때나 지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이 나이는 인생에서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여행을 다니고 웃고 배우고 사랑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70세를 조금 넘기자마자 갑자기 몸이 무너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삶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70세 전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노화를 앞당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됐어라는 생각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70세는 몸만 늙는 시기가 아닙니다. 뇌의 사용량이 줄고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복합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노화는 가속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면 노화는 늦춰집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70세 이후의 30년은 이미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병원 중심의 시간으로 살 것인지, 움직이고 배우는 시간으로 살 것인지, 이 결정은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와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조심하세요라고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70세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뇌, 몸, 기억력, 마음, 삶의 태도, 이 5가지를 기준으로 70세 이후 30년을 늦게 늙는 방법을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0세의 정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부 70세 뇌와 몸의 절대적 노화 분기점. 여러분, 노화는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늙는 거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나이보다 전환점에서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바로 70세 전후입니다. 70세는 몸이 천천히 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뇌 사용량, 근육 유지 능력, 회복 속도, 이 3가지가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뇌의 태도입니다. 뇌는 매우 냉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에너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걸 안 하면, 생각을 줄이면, 말수가 줄어들면 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절약해도 되겠군. 그 순간부터 기억력, 판단력,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늙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쓰지 않아서 꺼지는 겁니다. 70세는 뇌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생각을 늘리고 자극을 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아직 할 일이 많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유지되고 멈추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특히 근육은 70세 이후부터 유지 경쟁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년 빠집니다. 조금이라도 쓰면 그 속도가 확실히 늦춰집니다. 그래서 70세는 이제 쉬어야 할 나이가 아니라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할 나이입니다. 무리해서 하지 말고 대신 멈추지도 말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이 원칙이 70세 이후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이 말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노화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나이입니다. 뇌를 쓰는 쪽으로 갈 것인지,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인지,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갈 것인지, 침대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 30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직 쓰겠다. 아직 살겠다.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뇌와 몸을 다시 깨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 여러분, 70세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노후 건강은 영양제부터 챙기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기본 재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제만 넣어도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 몸에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은 비타민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 기능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일수록 고기 섭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답이 바로 콩입니다. 콩은 소화가 비교적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뇌 기능을 돕는 레시틴, 근육 감소를 늦추는 이소플라본,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영양제를 여러 개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두부, 된장, 콩나물, 이 중 하나만 들어가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콩은 젊은 사람들 음식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씹기 부담이 적고 혈관에 무리가 없고 장에도 좋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가장 적합한 단백질입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몸을 유지할 재료를 매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콩은 그 목적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음식입니다. 노후 건강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콩 반찬 하나를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에서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음식이 어떻게 뇌를 직접 깨우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부.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식사가 점점 단순해집니다. 부드러운 음식, 잘게 썬 음식,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씹지 않으면 뇌가 늙기 시작합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동작이 아닙니다. 턱을 움직이면 얼굴 근육이 자극되고 그 자극이 그대로 전두엽과 해마로 전달됩니다. 즉, 씹는 행위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실제로 씹는 횟수가 줄어든 고령자는 기억력 저하가 빠르고 판단 속도가 느려지며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씹는 자극이 사라져서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식사의 기준은 부드러운가? 가 아니라 씹을 수 있는가? 입니다. 씹을 수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가능한 범위에서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딱딱한 걸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씹는 과정이 있는 식사입니다. 두부도, 생선도, 채소도 씹는 리듬이 살아있으면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틀니나 치아 문제가 있다면 절대 참고 버티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틀니는 씹는 자극을 줄이고 뇌 자극도 줄입니다. 이건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씹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씹기를 유지하는 사람은 대화가 늘고 표정이 살아있고 삶의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노후에 가장 저렴한 뇌 자극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에서 조금 더 씹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에서는 뇌와 몸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안전한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혹은 반대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 두 생각 모두 노후에는 위험합니다. 70세 이후 운동의 목적은 절대 근육 키우기, 체중 줄이기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 움직일 수 있는 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정확히 맞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장에 무리가 적고 관절을 크게 혹사하지 않으며 뇌 혈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리듬 있게 걷는 동작은 뇌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빠를 필요 없습니다. 70세 이후 걷기는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이것만 꾸준히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반대로 이런 걷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리해서 오래 걷기, 통증을 참고 걷기, 오늘만이라는 마음으로 걷기. 노후에는 강도보다 빈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의 뇌는 멈춰 있는 사람보다 최소 7에서 10년 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입니다. 피가 잘 도는 뇌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걷기는 약처럼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확실하게 쌓입니다. 비 오는 날, 귀찮은 날,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도 집 근처를 잠깐이라도 도는 사람과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0세 이후 운동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일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문제, 기억력 저하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5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억력은 나이 때문에 떨어지기보다 사용하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뇌는 필요 없는 기능부터 정리합니다. 외우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필요 없겠군.
70세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거의 같다. 새로운 사람을 거의 안 만난다. 외울 일이 없다. 결정할 일이 없다. 즉, 기억을 쓸 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70세가 넘어도 기억력이 또렷한 분들은 꼭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지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일부러 외우려 한다. 질문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를 자주 생각한다. 이 차이가 뇌를 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전화번호 하나 외워보기,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정리해보기,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해보기. 이 작은 행동들이 뇌를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70세 이후 기억력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기억을 쓰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직 쓸 일이 많아.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노후를 망가뜨리는 생각과 살리는 생각의 차이를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부. 무슨 일이든 다 어떻게든 되는 법. 여러분, 노후를 결정짓는 것은 건강도 돈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방향입니다. 70세 이후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 나이 들어서 무슨. 이 말은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반대로 노후를 살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말은 대충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계획대로 안 돼도 계속 움직이겠다는 태도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배우다 말아도 괜찮고, 하다 쉬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태도의 차이는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활동량이 급감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떻게든 해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동이 이어지고 뇌 자극이 유지됩니다. 노후에는 큰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을 계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걷지 못했으면 내일 걷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외우지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됩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어떻게든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의 몸과 뇌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에서는 노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쉽게 놓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부.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고령자는 단 2주만 움직임이 줄어도 근육 기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에는 근육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줄어듭니다. 감기, 날씨, 귀찮음. 이유는 다양합니다. 며칠만 쉬자는 생각이 노후에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침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뎌지고 다시 움직이기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입원한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까진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노후의 특징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위험한 병은 암도 심장병도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 싫어지고 외출이 줄고 결국 집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노화를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노후 건강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집 밖을 나갔는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 계단 몇 칸, 마트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속도는 절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완전히 쉬지는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인 날과 아예 움직이지 않은 날의 차이는 몇 달 뒤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에서는 조기에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부 인지장애 징후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다음 중 몇 가지가 최근에 눈에 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한다. 약속이나 일정이 머릿속에서 자주 빠진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계산이나 정리가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말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달라졌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병원 가기를 미루고 스스로 괜찮다고 넘기는 것. 이것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생활 습관 조정, 약물 치료, 인지 훈련.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리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안전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부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 묻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죽음을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꺼내는 걸 불편해하십니다. 괜히 그런 말 꺼냈다가 기운 빠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남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당기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중받고 싶은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미리 해둔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이 줄고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오히려 현재를 더 잘 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정리되면 지금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혼자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정리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으로 보내기보다 정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다음에서는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자주 무시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 공부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여러분,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지만 70세 이후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도 남보다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기 위한 공부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뇌는 혈류가 줄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 하나가 노화 속도를 바꿉니다. 공부는 머리를 좋게 만들기보다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 이 세 가지가 함께 유지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노년은 우울증도 적고 인지 저하도 늦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짚겠습니다. 어려운 공부일 필요 없습니다. 책 몇 쪽 읽기, 강의 하나 듣기, 관심 있는 주제 찾아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부는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뇌는 2배로 자극받습니다. 70세 이후 삶이 갑자기 작아지는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입력 인풋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도 함께 좁아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헷갈려도 계속 배우는 한 뇌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부. 유서를 쓰기 전에 버킷리스트부터. 여러분, 70세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물론 정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일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몸의 변화보다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기다리는 내일이 없을 때 삶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유서보다 먼저 버킷리스트입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근처 여행지, 배우고 싶던 취미,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작고 현실적인 것이면 충분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직 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클로징. 노후에 주어진 7만 3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70세 이후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7만 3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견디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살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3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70세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쓰겠다. 아직 살겠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